네, 안녕하십니까. 피부과 정보 시간입니다. 뉴욕 매추로 피부과의 이현수 원장 자리에 모셨습니다. 유익한 나눔의 시간 인사 나누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지난 시간에 우리 피부가 좀 예민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토피 피부성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피부도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.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피부도 아무래도 그렇죠. 영향을 받게 된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. 우리가 보통 뭐 잠을 못 자면 피부가 좀 안 좋아지고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잠을 그렇죠. 잘 자면 정말 얼굴이 뽀얗고 그 다음에 공주 같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.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다 그게 그럼 영향이 그 뇌하고 관계가 있는 거겠군요. 그렇죠, 그렇습니다. 네, 예.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토피성이 많이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피부에 어떤 멍이 든다든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그만한 벌레만 물려도 막 그 벌겋게 되고 막 간지러워하는 것도 이게 전부 다 아토피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? 아니면 다른 아토피랑 꼭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네, 벌레에 물렸을 경우에 일어나는 반응은 대부분이 벌레가 물었을 때 네. 벌레 안에 있는 물질이 우리 피부 안으로 같이 꺾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. 네. 피만 뽑는 게 아니라. 그렇게 되면은 그게 얼만큼 심하게 반응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가 그 물질을 들어온 물질을 얼만큼 심하게 반응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어떻게 심하게 부느냐, 염증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게 결정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모기에 물려도 전혀 크게 고생 안 하시는 분들이죠. 그분들은 이 면역 세포가 반응을 많이 안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센시티브하다 그러면은 반응을 심하게 일으킨다. 그렇게 하면은 모기 한번 물려도 크게 부는 사람들 있죠. 그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. 이게 면역 하고도 연관이 그렇죠. 연관이 있는데 보통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죠. 그러니까 면역성이 떨어지면은 차라리 반응이 안 일어났는데 면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. 예. 우리가 반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어떤 그 심하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상담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고 그렇죠. 거기에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지 그냥 요즘은 인터넷도 발달되고 해서 자기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죠. 이거 아토피니까 어쩔 수 없지. 뭐 이런 경우라든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사실은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. 공부하면서. 그렇죠. 거기에 따른 내가 아토피가 아니더라도 그 피부에 영향을 받아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여드름도 날 수 있고 이제 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사람들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어서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피부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지 건선이라든지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 계통이 스트레스 받으면은 좀 심해진다고 그렇죠. 얘기 말씀드렸죠. 그것 외에도 또 여러 가지 그 피부 질환 자체가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말씀해주신 여드름 계통도 여자분들 특히 아실 거예요. 스트레스 받으면은 한두 개씩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 상당히 많고, 그다음에 또 일부는 탈모 현상이 또 심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것도 역시 스트레스 받으면은 탈모증이 많이 심해져서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또 부분적으로 원형 탈모증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. 그것도 역시 이 자가 반응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또 백반증이 있는 분들은 백반증이 스트레스 받을 때 더 심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물론 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정신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생활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. 이 스트레스가 요즘 현대병 중에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또 그것만 우리가 해소가 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좀 낙천적인 사람, 긍정적인 사람들 보면 그냥 피부도 고운 것 같고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말이죠. 어쨌든 그런 것 같은데 얼굴에 그 홍조띤 그러니까 얼굴이 좀 불구스럽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경우도 이런 피부 타입이 그런 건가요? 아니면 어떤가요? 이 얼굴에 빨개지는 그 질환이 가장 저희들이 많이 보는 것이 이 안면 홍조증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혈관 자체가 팽창이 되면서 이 표피 근처에 이 피가 많이 지나가게 되면서 빨개지게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안면 홍조증 현상을 로제이샤라고 그러죠. 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 따라서 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 저희들도 확실히 원인은 다 모르는데 어떨 경우에는 피부에 박테리아 같은 게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위궤양, 힐리코박터라는 그 위궤양에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가 있으면 나타난다고도 그러고 그렇습니다.
그다음에 또 얼굴에 이 빨개지는 경우 보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 태양광선에 노출이 돼서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는 이 자가반응 현상 중에서 더마로마이오사이러스라든지 루퍼스라는 그런 자가반응 현상의 이 병이죠. 그러니까 병계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얼굴 그냥 빨개진다고 그래서 저기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왜 나타났는지 어떤 배경 안에 나타났는지를 보고 저희들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특히 더위에 그 약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뜨거운 걸 이렇게 음식을 좀 드신 분 보면 땀을 상당히 많이 흘리신 분이 있어요. 네네. 이런 것도 피부하고 연관이 될 수 있나요? 어떤가요? 그래서 될 수가 있습니다. 땀이라는 것은 이 땀의 그 주 목적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. 그렇죠. 땀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체온 조절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. 땀이 땀이 나와서 증발을 하면서 몸 안에 있는 열을 같이 증발해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 같은 경우에는 이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그 몸을 갖다 컨트롤하기 위해서 혀를 갖다 밖에서 내 가지고선 그 컨트롤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떨 때는 이 땀을 컨트롤해 주는 것도 역시 뇌에서 컨트롤을 해줍니다. 그래서 뇌에서 시그널이 와가지고선 땀샘에 시그널을 주면은 땀샘에서 땀을 갖다가 그 릴리스를 해가지고 피부로 나오게 되는데 땀이 아주 많이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이마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에서 뚝뚝뚝 떨어질 정도 땀이 난다든지 다한증이라고 그러죠. 그럴 경우에는 그게 겨드랑이에 하도 땀이 많이 나서 옷을 제대로 못 입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음식을 조금 잡수시면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 목덜미에서 그렇죠. 그런 사람들 이게 포스트프란디얼 하이드로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땀이 많이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비정상적으로 흘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이게 뇌의 역할과 많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치료 방법 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보탁스 그러니까 우리가 주름살 조정하는 거 있죠.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땀샘을 갖다 조정하는 것이 뇌에서 조정한다고 그랬죠. 뇌에서 시그널이 와가지고선 땀샘에 그 땀을 갖다가 흐르라고 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그 뇌가 있는데 그 신경선이 있는데 신경선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그런 물질을 갖다가 거기서 놔주면은 그게 이 땀샘에 닿아서 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이 보탁스라는 것이 보출라이넘 탁신이라는 것이 이 아세틸콜린을 갖다가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 다한증일 경우에 보탁스를 이용을 해서 땀을 안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근육 축소되는 거 같은 메커니즘을 하기 때문에 같은 약을 이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손에 많이 난다 했을 경우에 손에다 보탁스를 놨는데 한 개만 놓은 게 아니라 몇십 번을 놔야 돼요. 그러니까 상당히 통증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해서 안 될 경우에 하는 방법이지 그걸 첫 치료 방법으로 쓰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막 이마에 또 아니면 목덜미도 어쨌든 너무 많이 흘려서 좀 보기도 안 좋고 미용상에도 안 좋고 했을 경우에는 그 보톡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. 할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우리가 어떤 증상이 좀 있을 때는 그걸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그걸 해결하고 보완하고 치료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.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좀 질적으로 좀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막 힘들게 여기도 나고 힘들어하고 질환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러면서 살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, 뉴욕 매추럴 피부과 이현수 원장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. 피부과 정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